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손에 쥔 그 병원비 청구서를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2번의 청천벽력 같은 숫자, 3번의 절망을 안겨준 의사의 한마디에 저는 삶을 포기할 뻔했어요. 캘리포니아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7살 아들의 엄마였던 아만다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기 폐암이라는 단어를 듣고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벽 앞에 무너졌죠. 그런데 포기 직전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한국에 가보세요. 제가 전에 한국 병원이 좋다고 했잖아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떠난 그곳에서 아만다 씨는 기적 같은 반전을 마주했습니다. 과연 어떤 반전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만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교외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고 결혼 후에도 쭉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인 조나단은 저와 같은 무역회사에 다녔고 어느새 7살이 된 아들 로이가 우리의 일상에 늘 활기를 불어넣어주곤 했죠. 저는 무역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연일 바쁘게 일했습니다. 미국 동부와 서부 그리고 아시아권까지 거래처가 다양하다 보니 시차를 고려해 새벽부터 회의 자료를 준비하거나 오후 늦게까지 전화화상 회의를 하기도 했어요. 가끔은 직장 상사의 압박과 프로젝트 마감 기한에 치여서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러려고 내가 공부 열심히 했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끈기가 꽤 있는 편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36살이 되었고 하루아침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건 찾아왔습니다. 회사의 정기 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이 보인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더 정밀한 검진을 받아보라는 의사소견을 들었던 거예요. 폐에 혹이 있어요. 암 같은데 꽤 진행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렇게 말하며 다소 침울한 표정을 지었는데 처음엔 그 말이 제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었죠. 워낙 관로가 심했던 터라 암이 아니라 혹시 폐렴이 아닐까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검사 결과 뜻밖에도 말기 폐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많이 진행된 상태라 치료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고 길어야 1년 정도라고 덧붙였어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저 병원 복도에서 넋이 나간 듯 서 있었다고 할까요? 병원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에 탄 뒤 동승석에 저를 뻔히 쳐다보던 조나단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두려움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로이가 막 학교에서 돌아와 신이 나서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 라고 말하려는데 저는 그저 안아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뭔가 제 삶의 모든 게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선 아무래도 당분간 쉬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남편은 남편대로 혹시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면 어떡하지라 힘들어했죠. 그때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들 로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채 내가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거였습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아직 한참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엄마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또 남편과도 결혼한 지 이제 8년 차밖에 안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호라비가 된다니 말이죠. 몇 주간은 정말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회사 일 다 정리하고 내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 로이가 어느 날 엉뚱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에 가보면 안 돼요? 엄마 예전에 한국 얘기 자주 했었잖아. 실은 제가 대학 시절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강의를 들으며 한국에 꽤 흥미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 음악과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을 접해보면서 저 나라 정말 재미있고 독특하네라는 생각을 가지며 관심이 생겼죠. 저는 로이에게 그래도 난 지금 몸도 아프고 돈도 치료비도 많이 들어갈 거라서 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로이는 병원비 많이 든다면 빨리 치료돼야 하잖아. 근데 엄마가 한국 병원 진료도 받아보고 싶다고 예전에 그런 말 했었잖아. 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듣고 보니 오래전 제가 가볍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로봇 수술 분야나 암 치료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고. 누구에게는 언젠가 한국 가면 병원도 한번 보고 싶다고 농담 삼아 말했던 것이었죠. 남편 조나단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추가 진단을 한국 병원에서 받아보는 것도 방법 아닐까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미국에서의 제 암 진단이 워낙 절망적이다 보니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아보고 싶다는 심정으로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의 도움과 응원으로 저는 한국에 가서 암 치료에 대한 다른 의견을 구하고 또 살 수 있을 만큼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여행 겸 진료를 추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정말 괜찮겠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이미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로 약 12시간 넘게 날아서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받은 충격은 엄청 깨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안내 표지판은 영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표기되어 있어서 혼란이 없었죠.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이 뭔가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했고 제가 약간 긴장한 표정을 지으니 조용히 영어가 편하시면 말씀하세요라고 영어로 말해주더군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 제 짐을 찾을 때도 직원분들이 스캐너로 수화물을 신속히 확인해주고 미국 공항보다 확실히 질서정연한 느낌이 났어요. 남편 조나단도 우리나라랑 뭔가 다르면서도 효율적이라면 놀라워했습니다. 또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미국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라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3월 말이어서 봄바람이 살짝 차고 건물들과 도로의 풍경도 이국적이지만 깔끔한 분위기가 풍겼어요. 로이는 연신와 나 한국 처음이야. 신난다를 외치며 이리저리 두리번거렸고 저도 이곳에서 정말 내 상태를 다시 진단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조금의 설렘이 올라왔습니다. 공항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보니 점점 고층 건물들이 늘어났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교통 흐름이 꽤 질서정연한 느낌이었어요. 미국의 고속도로처럼 크진 않았지만 다들 신호에 잘 맞춰 움직이더군요. 숙소가 있는 명동 근처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택시 기사님이 영어가 서툴긴 했지만 웰컴 투 코리아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암 때문에 한국에 왔고 여기 한국에 있는 병원이 유명하고 좋다고 들어서 한국에 왔다고 하니 여기저기 병원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 순진해 보이는 웃음이 참 따뜻해서 괜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는데 프런트 직원분들이 매우 친절했어요. 저와 남편이 영어로 질문하면 가끔은 한국어로 직원들끼리 상의하고 때로는 번역 앱까지 쓰면서 저희를 도우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락, 치킨, 한식 배달도 가능하다거나 근처 병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정보를 정말 자세히 알려주셨죠. 그날 저녁방에 들어가 짐을 풀며 한숨 돌리는데 창문 밖 야경이 생각 이상으로 화려했습니다. 네온 사인과 고층 빌딩 사이로 차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그 아래에는 길거리 음식 노점과 인파가 북적대는 광경이 보이더군요. 미국과는 다른 아시아 특유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여기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 결국 말기 폐암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급격히 가라앉기도 했어요. 하지만 로이와 조나단이 옆에서 밝은 목소리로 내일은 병원부터 가볼까? 아님 먼저 맛있는 것도 먹어볼래? 라며 저를 격려해줘서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간단히 먹은 뒤 저는 로이와 남편, 셋이서 본격적으로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미리 알아본 바로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암치료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호텔 컨시어지 직원에게도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서울아산병원이 세계적으로 암치료로 인정받고 있어요. 영어 지원도 잘 되는 편이고 통역 서비스도 가능해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약을 시도했더니 다행히 국제진료센터에서 비교적 빠른 날짜로 예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르니 미국 병원에서 찍은 CT, MRI,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등을 전부 USB에 담아 들고 왔어요. 영어로 된 진단서가 있으니 통역사가 도움을 주면 충분히 소통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서울 아산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대형 병원이라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건물마다 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환자나 보호자들을 위한 안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로 가니 영어가 유창한 코디네이터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제 상황을 간단히 들은 뒤 미국에서 말기로 판정받으셨다니 많이 놀라셨겠어요. 우선 저희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본 다음에 정확한 상태를 살펴봅시다라고 말해주었죠. 검사 절차도 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환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 때도 있었지만 아들과 남편이랑 휴게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병원 식당, 편의점, 카페 등 편의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불편함이 덜했어요. 검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의 검사를 했고 둘째 날엔 폐조직 검사를 위한 간단한 시술과 다른 추가 검사들이 이어졌어요. 저로서는 시술을 받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었지만 의료진이 통증은 최소화할 테니 걱정 마세요라며 엄청 친절하게 챙겨주셔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로이와 조나단과 함께 잠시 한국 문화를 즐겨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만약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해도 새로운 곳에서 이왕이면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명동 뒷골목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가 봤습니다. 입구에 걸린 메뉴판에는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잡채, 해물파전 온갖 요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불고기 전골을 시켰어요. 일단 저나 남편이나 고기를 좋아하고 미국에서도 코리안 불고기를 몇 번 먹어봤거든요. 음식이 나온 후 자세히 보니 불고기 전골 안에는 얇게 썬 쇠고기와 각종 야채가 가득했고 간장 양념 국물이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훌륭했습니다. 게다가 반찬으로 배추김치, 깍두기, 콩나물 무침, 시금치 무침 등 다양한 것들이 깔리는데 이게 모두 무료로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 식당은 추가 사이드 하나 시키면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은 이런 반찬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더군요. 제가 이거 추가 비용 없나요? 라고 물으니 직원분이 웃으면서 네,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하기에 와,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 참기름 향이 가득한 나물 무침과 잘 익은 김치의 조합을 맛본 로이는 의외로 잘 먹더군요. 남편 조나단도 이 스타일도 괜찮네. 맵지 않아서 좋아하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한국 거리에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사람들 정말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특히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보니 여기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지옥철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 LA 지하철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밀집된 공간에서 서두르는 분위기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사람들이 서로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줄을 서서 승차하고 내릴 땐 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비켜주고 신뢰가 느껴졌어요. 비교적 조용히 이동하는 모습이 뭔가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물론 일부 역에서는 정신없이 뛰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병원을 찾으려면 대중교통도 활용해야 했기에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적었다는 건 큰 장점이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며칠 남아 있었고 제 몸 상태가 아주 최악은 아니었기에 저희 가족은 저녁 시간에 명동, 남대문 시장, 그리고 광장시장 같은 곳들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명동 길거리에는 소떡소떡, 소시지, 떡, 닭강정, 호떡, 계란빵 등 다양한 간식들이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았습니다. 화전과 막걸리를 파는 포장마차도 있었는데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나서 한 번쯤 맛보고 싶었어요. 아쉽게도 제 건강상 이유로 이후로는 술은 자제했지만 남편은 작은 종이컵으로 막걸리를 맛보며 쌀로 만든 술인데 생각보다 달달하네라고 웃었습니다. 로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엄마 여기 신기한 음식 많아. 나 저것도 먹어보고 싶어. 라며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 그 해맑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아려왔어요. 정말 이 아이 옆에서 오래 살아줘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검사 후 일주일 만에 저는 서울병원에서 최종 소견을 듣는 날이 되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 코디네이터, 통역사, 그리고 담당 주치의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제 손을 잡으며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만다님,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미국에서 진단받은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암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나 말기라고 보기에는 여러 지표가 맞지 않습니다. 재생 가능성이 있는 초기 혹은 중기 정도로 추정돼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었고 가슴이 쿵쾅대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제가 말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제가 묻자 의사는 매우 진지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추가 치료와 수술 여부, 항암 치료 계획을 잘 세우면 완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받으신 말기 판정은 아마 조직 검사나 영상 판독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볼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옆에 있던 남편 조나단도 제가 우는 모습을 보자마자 같이 눈물을 훔치며 정말 다행이야.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로이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몰라도 엄마가 기뻐 보이니까 나도 좋아 하며 포옹을 해줬어요. 그날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아직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 하는 강렬한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병원 측에서 미국 진단서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제 폐 안쪽에 있는 혹 일부가 염증이나 이전 감염 흔적과 겹쳐 보이면서 크게 번진 듯한 모습으로 잘못 판독됐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또 당시 조직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기라고 선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미국 병원의 담당 의사가 일부러 실수를 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오진은 환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에 정말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미국 병원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했고 한편으론 아직 암인 것은 확실하니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1차 항암 치료 스케줄을 잡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치료 계획을 계속 이어가면 돼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항공편도 길고 비용 부담도 있고 또 거기서는 이미 저를 말기로 판정했다는 이유로 아무래도 새로운 병원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우선 한국에서 몇 달간 지내며 치료의 기틀을 잡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당장 회사 일은 어떻게 하지? 당신 건강이 최우선이야. 회사에는 휴직을 신청해볼게. 나도 재택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이는 여기서 국제학교나 단기 프로그램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부부가 머리를 맞대어 여러 방안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로이에게 엄마가 이제부터 치료를 받아서 꼭 나을 거야. 그러니 한국에서 지내도 내가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줄게. 라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몇 달간 호텔 생활만 하면 비용이 너무 크고 생활하기도 불편할 수 있으니 임시로 거처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장기 체류자에게도 인기가 높은 레지던스 스타일, 아파트나 부동산을 통해 단기 임대가 가능한 오피스텔 등을 알아보았죠. 다행히 국제진료센터 측에서 외국인 환자를 위한 숙소, 리스트 같은 자료를 주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부동산이나 중개 서비스를 통해 꽤 괜찮은 조건으로 단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병원에서 차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는 가구와 주방, 시설이 이미 어느 정도 구비된 레지던스를 계약하게 됐어요. 그곳은 작은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였는데 방 2개, 욕실 1개, 거실 겸 주방으로 되어 있어 가족 셋이 지내기에 딱 적당했습니다. 또 병원 접근성이 좋아서 제가 치료받으러 다니기 수월했고 처음에는 한국어가 전혀 안 돼 걱정했는데 레지던스 주변에서 지내면서 보니 생각보다 많은 한국분들이 영어를 조금씩이라도 하셨어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직원분이 멤버십 있으세요? 라고 영어로 물어보기도 하고 모르는 단어를 말하면 번역 앱을 쓰며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에는 옆집에 사는 중년 여성분이 저를 우연히 복도에서 만나더니 저희 가족이 외국인인 걸 알고 혹시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여기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몇 달 지낼 거예요 라고 하니 그분은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병원 좋고 의료진도 친절하니까 금방 나으실 거예요. 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는 편이지만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분이 계시니 한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 2회에서 3회 정도 병원에 가는 날이면 국제진료센터를 들러 상담받고 투약 일정을 확인하고 여러 과를 오가며 진찰을 받습니다. 병원 복도 곳곳에서 안내를 돕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환자나 보호자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으면 곧바로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보며 안내해 주셨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손짓 발짓 혹은 통역 전화를 연결해서도 도움을 주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제가 엘리베이터 위치를 착각해 헤매고 있었는데 나이 지긋해 보이는 자원봉사자 할머니께서 다가와 아가씨, 어디 가려나요? 하며 친절하게 다른 쪽 엘리베이터를 알려주셨습니다. 병원 안은 무척 바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지만 이런 작고도 따뜻한 배려 덕분에 내가 외국 땅에서 투병 중이라는 불안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의사의 말대로 제 암은 말기가 아니라서 항암 치료와 수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1차 항암 치료를 위해 6주간의 일정이 잡혔죠. 일정에 따라 2주 간격으로 약물을 투여받는 시기였는데 솔직히 항암 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구토와 어지럼증, 탈모 등 힘든 부작용이 동반됐던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손에 잡혔을 때 거울을 보며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괜찮아.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은 지금 치료를 잘 견디고 있잖아. 정말 멋진 거야. 라고 위로해줬어요. 아들 로이도 엄마, 괜찮아.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걱정 섞인 얼굴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버텨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항암 치료와 더불어 병원에서는 체력 관리를 돕기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줬습니다. 전문 물리치료사가 주 1회 환자들의 근력을 보며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지도해주는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암 환자가 운동이라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의사는 오히려 적절한 운동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몸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해나가면 돼요. 라고 권장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재활운동은 저에게 매주 조금씩 활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아령으로 팔 근육을 단련한다거나 런지 동작으로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힘을 키우는 시기였죠. 땀을 흘리면 몸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병원을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가족과 함께 서울 시내 곳곳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제 건강 상태가 아주 나쁘지 않은 날이면 가까운 공연장에 가서 한국 전통 공연을 보기도 했어요. 특히 국립극장에서 했던 판소리와 사물놀이 공연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설이 영어 자막으로도 제공되었고 소리꾼의 폭발적인 성량과 북, 장구, 꽹과리, 징이 어우러진 소리는 정말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로이는 왜 저건 드럼이랑 달라? 근데 멋있다. 하고 궁금해했고 조나단도 이런 예술은 미국에서 별로 못 봤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흥겨워. 라며 감탄했죠. 그날 공연장을 나오며 오랜만에 살아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음악, 문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항암 치료가 중기에 접어든 어느 날 전용 병실이 배정되어 며칠간 입원하며 집중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병실에서 저는 박영희 씨를 만났어요.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저보다 더 오래 암을 앓았지만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영희 씨도 폐암이 있고 이미 몇 년째 투병 생활 중이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는 이전에 무역회사에서 일하면서 여러 나라를 오갔고 영어도 꽤 할 줄 안다고 해서 저와 쉽게 친해졌죠. 아만다 씨, 처방약 드셨나요? 이거 혹시 힘드시면 간호사 불러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희 씨는 정말 밝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웃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살짝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죠. 절망도 했고요. 근데 그냥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더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좋은 걸 찾아보려 해요.
지금 아만다 씨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녀는 자신의 사연도 들려주었어요. 처음 폐암을 발견했을 때 이미 말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수술과 항암을 거치면서도 완전히 낫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년째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학이 갈수록 발전하니 포기하지 말자고 격려해 주었죠. 같은 환자 입장에서 그녀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 아직 내 앞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 내가 왜 괜히 지레 겁먹었지? 하고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 암덩어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저는 다음 단계로 수술을 제안받았습니다. 종양을 일부 제거하면 완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였죠. 다만 수술 자체가 폐 일부분을 절제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이라서 위험 부담도 있고 회복 기간도 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우 고민이 됐어요. 혹시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회복 못하고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악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남편 조나단도 지금이 기회야. 당신이 이대로 항암만 계속하면 재발 가능성도 있고 우리 믿고 가보자.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라고 말해주었고 로이는 엄마가 빨리 나아서 나랑 더 놀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줬죠. 결국 저는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 흉부외과 의료진이 제 상태를 종합해서 2주 뒤에 수술 일정이 잡혔어요.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혼자 밤새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혹시 내가 수술 중 사고라도 나면 남편과 아들은 어쩌나 싶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영애 씨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만다 씨, 마음 단단히 먹어요. 분명 잘 될 거예요. 이 병원 의료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살짝 떨구면서 고마워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러고는 누워서 내가 꼭 살아남아서 우리 가족이랑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한국에 다시 방문할 땐 건강한 모습으로 관광도 실컷 해야지. 라고 다짐했죠. 수술 당일 아침 간호사들이 와서 저를 수술실로 이동시켰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잘 될 거야. 사랑해. 라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쥐었고 로이는 엄마 무서워하지 마. 라고 했는데 너무 순수한 눈빛에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수술실은 제법 추웠고 담당 마취과 의사가 영어로 곧 편안해질 거예요. 심호흡하세요. 라고 안내해줬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자마자 정신이 아득해졌다가 정확히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깨어났을 때는 중환자실이었고 옆에서 아만다님 들리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수면을 헤치고 나온 기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손을 살짝 잡고 수술은 잘 끝났어요. 경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지만 걱정하셨던 문제들은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안도감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남편과 아들은 면회를 못하지만 곧 일반 병실로 옮겨질 거예요.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 이틀 정도 회복한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몸에는 각종 튜브와 붕대 그리고 인공호흡을 도왔던 자국 등이 남아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욱신거리고 기침을 하면 통증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담당 간호사들은 수시로 와서 통증 관리약을 조절해주고 조금씩 걸으시면 기력이 빨리 돌아옵니다. 라며 부축해 주셨습니다. 식사도 처음엔 미음이나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었고 하루하루가 작은 도전의 연속이었죠. 남편과 아들은 병실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매일 저를 보러 왔고 로이는 엄마, 빨리 집에 가요. 그리고 나랑 놀이터 가기로 했잖아. 라며 특유의 애교로 웃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그 작은 응원이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2주 후 퇴원 전 최종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절제한 폐 부위의 경계가 깨끗하고 주변 조직에서 추가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일단 1차 수술은 성공적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이후에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후가 좋다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미국에서 말기라고 했던 건 확실히 오진에 가까웠어요.
물론 폐암이 있으니 결코 가볍진 않았지만 다행히 수술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정적이었죠. 아만다 님이 끈기 있게 치료를 잘 견뎌주셔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늘이 도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기적이 아니라면 뭐라 설명할까 싶었죠.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병실 복도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친 박영애 씨와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도 다른 치료 때문에 입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아만다 씨 성공적으로 수술 받았다면서요? 축하해요. 하고 환한 미소를 지어 주더군요. 제가 영희 씨도 부디 빨리 완치되시길 바라요. 너무 감사했어요. 당신이랑 대화하면서 정말 많이 힘을 얻었거든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녀는 손을 흔들며 나도 고마워요. 그리고 꼭 나중에 다시 한국 올 때 또 만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인사가 묘하게 가슴에 울렸습니다. 그래, 이 언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잊겠어. 언젠가 꼭 다시 만나서 둘 다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며 수다 떨자. 하고 다짐했습니다. 집처럼 지내던 레지던스에 돌아와 한 달 가까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사이 로이는 인근에 있는 단기 영어 프로그램 학원에 잠깐씩 다녔고 새로운 한국 친구들을 조금 사귀게 되었어요. 귀국할 날이 다가오자 로이는 엄마, 나 한국이 좋아졌어요. 친구들도 생기고 음식도 맛있고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형, 누나들도 많아요. 그냥 여기서 좀 더 살면 안 돼요? 하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회복 과정을 미국에서도 계속 이어야 하고 남편도 직장 복귀가 필요했으니 결국 돌아가야 했죠. 저는 로이에게 엄마가 완전히 건강해지면 우리 꼭 다시 오자. 그때는 여행으로 오자. 치료 때문에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국제진료센터 코디네이터에게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초콜릿과 감사 카드였고 카드에는 서툰 한국어도 함께 써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건강을 되찾아서 미국으로 돌아가요. 덕분에 새 인생 얻었어요. 사랑합니다. 코디네이터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만다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꼭 다시 오실 땐 환자가 아니라 여행자로 오세요. 그리고 힘든 순간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며 창밖 풍경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받은 도움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며 제 인생 36년을 통틀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순간들이 한국에서 펼쳐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 원래 진단을 받았던 병원에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제가 한국 병원에서 받은 수술 기록과 진단 자료 모든 문서를 제출했죠. 담당 의사는 깜짝 놀라며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인가. 솔직히 믿기 어렵지만 폐암이 확실히 완전히 말기는 아니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솔직히 그 의사의 사과에 대해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가 달라지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있으니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오진이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웠지만 한국 덕분에 새 삶을 얻었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한국 병원과 연계된 후속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도 상태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의료 기술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고맙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아프기 전에 한국이 흥미롭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사실 미국보다는 기술면에서 뒤처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저의 편견이 완전히 깨졌죠. 빨리 완치돼서 한국의 여행으로 다시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다려. 조만간 다시 갈게. 안녕.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